국민연금 20년을 꼬박 채우고 기대 속에 받아든 첫 연금액 월 98만 원. 이 숫자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팍팍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눈물 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 180만 원을 받고도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져 버린 한 분이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과연 그분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올해 65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정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손때 묻은 서류철 사이에서 낡은 국민연금 안내문을 다시 꺼내보곤 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20년 이상 가입자 월 평균 연금액 100만 원 첫 돌파라는 희망적인 기사를 본 터라 내심 나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연금이 들어오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98만 원. 김정수 씨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52.1%, 약 50만 7천 명은 여전히 월 1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평균 100만 원이라는 희망적인 숫자 뒤에 가려진 자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현실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박영희 씨의 상황은 처음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재직 시절 소득이 높아 꾸준히 높은 보험료를 낸 덕분에 그녀의 연금액은 월 18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에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월 167만 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발생하면서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박영희 씨는 매달 22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아도 세금 떼고 건보료까지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58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연금을 더 받게 됐는데 왜 내 삶은 더 가난해지는 걸까? 그녀는 연금액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밖의 지출이라는 실수령액의 함정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상처받은 김정수 씨와 생각지 못한 함정에 빠진 박영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내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평균 연금액 103만 원이라는 수치는 월 266만 원을 받는 최고액 수급자부터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까지 모두 더해서 나눈 값입니다. 소득이 높았던 시기에 오래 가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쭉 끌어올리는 동안 대다수는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통계의 이면입니다. 따라서 남들 받는 평균이 아닌 내가 받게 될 정확한 예상액을 아는 것이 노후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20년만 채우면 된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관련 통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무려 25년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즉 단순히 2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1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의 소득으로 얼마나 꾸준히 보험료를 냈는지가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저소득 기간이 길었거나 중간에 납부를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원인은 박영희 씨가 겪은 실수령액의 배신입니다. 몇 해 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즉 월 167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순간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까지 모두 고려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정말 이대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 30년 이상 묵묵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최고참 세대를 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157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전체 평균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만족감은 금액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마음의 평화가 노후에 가장 큰 힘이 된다. 고 말입니다. 20년과 30년. 그 10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몇십만 원의 금액 차이를 넘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현실적인 해결책은 바로 목표 수정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그럭저럭 채웠다고 안도하는 20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30년 이상 가입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총 예상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단 1년이라도 더 늘리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 바로 연기연금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월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기연금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로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7.2%씩 복리로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최대로 늦춘다면 총 36%가 증액된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있거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 연기연금이야말로 내 연금액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면가에 속지 않고 실수령액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예상 연금액이 월 160만 원 언저리에 있다면 은퇴하기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상실된다면 예상 보험료는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다른 금융소득의 발생 시점을 조율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월 98만 원의 눈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균은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과 20년만 채우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고 숨겨진 함정까지 미리 대비한다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30년 가입과 연기연금 그리고 실수령액 방어 전략이라는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당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눈물을 환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길을 만드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